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세계 순위권 안에 있고, 마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약들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들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하면은.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김충섭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의학병학 전공의 이수아라고 합니다. 네, 약학과는 다양한 꿈이 공존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진로에 진출해서 약과 관련된 일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사람 건강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질병의 발병 원인, 과정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 자체에 대해 공부를 하는 유기화학 기반의 공부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해 공부를 하는 거죠. 건강할 때와 질병에 걸렸을 때 구조적, 기능적 차이가 나는지. 세 번째로는 약이 몸에 들어왔을 때 약은 어떻게 되고 약에 반응해서 사람 몸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3가지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사회과학적인 공부도 해요. 약이라는 것은 엄격한 규제와 법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공부도 하고, 또 제약산업이라는 거가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성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는 한 반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모든 학생들이 거의 같은 수업을 듣거든요. 학과 행사라든지 그런 걸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매우 친하고 교수님들과의 소통도 잘 되고 가족 같은 학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통 6년제가 돼가지고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4년제랑 6년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무 실습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기존에 4년제에 있을 때는 실무 이론이라든지 실무 실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을 하는 거가 어려웠는데, 6년제가 됨으로 인해서 실무적인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체험을 하는 약국이라든지 병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실습을 했었거든요. 시체로부터 샘플을 얻는다던가 자살 시도를 했을 때 옆에 있었던 약물 분석을 해서 어떤 약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든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고요. 협약을 맺은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우선적으로 하는데, 학생이 정말 어느 곳에서 실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학교와 협의를 하면은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에 관심 있는 학생? 화학, 생물, 그 전반적인 과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왔을 때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이어서 뭐를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와서 충분히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해보고 좀 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다 관련된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과목 특성상 암기하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암기 과목에 자신 있다 이런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와서 학점도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도 잘 봐야 되고,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동향, 평소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떤 작용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요새 유튜브라든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약학 관련된 뉴스가 있습니다. 약사 공론이라든지 약업신문, 데일리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평소에 이런 것들을 보고 더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입시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 기회들, 본인이 관심 있는 것을 실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Yes. 당연합니다.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약들이거든요. 뭐 약사라고 해서 임의로 본인이 조제해서 먹는다던가 약국에 가서 그런 약을 그냥 받는다던가 그런 거는 법적으로 이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방해 주시는 대로 그냥 먹고 증상이 있을 때 이런 걸 먹는구나. 오히려 임상적인 것도 배우기도 하고요. 처방을 해주셨을 때 왜 그렇게 되는지 좀 기전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은 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마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약들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들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하면 법에 걸리기도 하니까, 대마초 같은 경우는 대마라는 식물로부터 오는데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고요. 허가를 받으면 실제로 대마 연구를 할 수 있고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술을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저희 동아리 중에 생약부라는 데가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안에 모과나무도 있고 산사나무도 있는데요. 가을에 열매가 열리면 직접 따서 한 6개월 동안 이제 숙성시킨 다음에 축제 때 팔곤 했었습니다. 그 돈으로 또 술을 사 먹고 왔습니다. 되게 믿음이 갈 것 같아요. 약대에서 만들어주면. 사실 설탕밖에 안 들어갑니다.
적어도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방되는 약 중에 상당 부분이 위에 좀 부담이 되는 약들이 많이 있어요. 밥으로 위를 보호한 다음에 약을 먹게 되면은 약이 좀 속쓰린 그런 효과를 좀 억제할 수 있고요. 밥을 6시간마다 규칙적으로 먹잖아요. 그럼 밥을 먹고 약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약 복용이 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좋은 수단인 것 같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이제 신약 개발 공공기관, 법률회사, 보험회사. 제 친구 중에서는 약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에 진학을 했어요. 의학 관련 전문 변호사로서 그 활동을 하고 변리사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이 개발되면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변리사 공부를 하신 분들보다는 전문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는 법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약사라고 해서 흔히들 알고 있는 그런 직업들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독특한 본인만의 장기를 살린 그런 직업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투자가 많아졌습니다. 좋은 교수님들도 많이 영입이 되었고 정부 연구비도 증가하고 있고 물리적인 제약이 많이 없어짐에 따라서 해외 대학과의 교류도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스탠포드 대학이나 뭐 여러 미국의 유수 대학과의 교육 연구 교류도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약사들이 전선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약대 위상도 많이 올라갔고 약대가 매우 좋은 학과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약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복용되기까지 일련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양하고요. 이끌어줄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세계 순위권 안에 있고 그리고 교수님들의 교육과 연구 역량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분위기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실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성대 약대로 오시길 바랍니다. 성대 약대로 오세요. 오세요.